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연준의 정책이 발표되기 전날인 금일 역시 반발 매수로 3대 증시 모두 장중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소폭 상승 마감을 하며 주식시장에 안개 낀 햇살을 들이었습니다. 다우는 0.2% 상승, S&P 500은 0.48% 상승, 나스닥은 0.22% 상승, 원달러는 마이너스 0.5% 하락,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9.55%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0.31%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1.65%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83%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63%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및 기업들의 이슈로 상승한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이오젠은 최근 분기 추정치에 부합하는 수익을 보고를 했고, 미첼 CEO가 사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1.1% 상승을 했습니다. 화이자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7% 상승을 했습니다. BP는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후에 러시아 사업에서 철수하기 위해서 255억 달러를 청구했다라고 하면서 7.7% 상승을 했습니다. 클로록스는 청소 제조용품 제조사인데요. 역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2% 상승을 했고요. 대본에너지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는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9% 상승을 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에어비앤비, AMD, 리프트, 스타벅스 등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시간 기준 5월 4일 통화정책이 발표가 되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연이어서 준비가 됩니다. 월가에서는 약간의 경제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50bp 인상하고 연준의 9조 달러 상당의 대차대조표 축소할 것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날 나온 경제지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섞인 걱정을 만들어냈습니다. 3월 미국 채용 공고는 1154만 9천 건으로 2000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다 경신을 했고요. 자발적 퇴직자 수는 454만 명으로 전월 대비 15만 2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3월 공정제 수주 실적은 5,573억 달러로 전월 대비 2.2% 상승을 했고, 예상치는 전월 대비 1% 상승보다 상회된 수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상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쉽게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심리가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펀드 매니지먼트 브렌트 슈트 CIO는 연준이 강하게 긴축을 해서 경제를 해칠 것이라는 사람들과 올해 시장에서 반영된 만큼 긴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들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금융 환경은 연준이 올해 대규모로 긴축에 나설 것을 가격에 반영했다라면서 훨씬 더 제약적으로 바뀌었다라며, 자신은 현재 시장에 반영된 만큼 연준이 긴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퀸 인텔리전스 디마티노부스 CEO는 시장이 이미 5월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이후에 올해 남은 기간에 연준이 얼마나 많이 50bp씩 금리를 인상하느냐로 관심이 즉각 이동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9.8%로 나타냈습니다. 거의 100%네요. 6월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95.6%로 전날 90.8%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2.76달러 하락한 배럴당 102.41달러, 2.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EU가 3일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를 포함한 EU의 6번째 러시아 제재 방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동절,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인데요. 이때 연휴의 영화관 운영과 음식점 내 취식,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서 이날부터 자금성 등 주요 관광지의 운영도 중단을 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월가가 지금 연준의 정책에 대해 50bp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부분이 이미 증시에 녹아있다라는 심리에 의해 변동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소폭 상승을 한 만큼 국내 증시도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어제와 비슷한 의견입니다. 국내 시간 기준으로 오늘 저녁 연준의 정책 발표와 파월 의장의 연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상승 흐름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심리에 의해 매도를 하려는 세력과 저점 매수를 하려는 세력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강한 상승이나 강한 하락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전 거래일 대비 원유, 달러, 채권들이 하락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점인 부분과 아직도 중국의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 환경만 놓고 보더라도 추세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FOMC 회의의 결과 발표를 보고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 5일 어린이날 휴무입니다. 만약에 연준의 FOMC 회의 이후에 미국장이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휴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아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려질 수도 있는 시장이지만 잘 버티시고 앞으로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꼭 승리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